네, 다시 한번 수식어를 붙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군포 시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존경하는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인 경우는 강연 와서 딱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첫째, 성남 갔을 때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성남시가 부채를 가장 많이 줄이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환영받는 시장을 뽑은 그 안목, 그것을 존경한다는 의미로 제가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두 번째, 충북 괴산을 갔더니 괴산 군수님이 정말로 군민들을 걱정하시고 사랑하셔서 가는 곳마다 칭송이 자자하고 이분의 고민이 뭔가 하면은 괴산이 고추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청량한테 브랜드를 뺏겼대요. 예? 그래서 결국은 옥수수를 개발을 했는데 대학 교수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래서 그 개발한 옥수수가 이름을 붙이려고 그러는데 마땅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대학 찰옥수수라고 붙였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별로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그 군민들을 살리는데 큰 그 공을 못 세웠어요. 그래서 혹시 이회수를 좀 기인이라고 그러고 좀 괴짜라고 그러니까 기발한 아이디어가 없을까 해서 세 번이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그 사랑하는, 군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강연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괴산은 괴자가 느티나무 괴자를 씁니다. 나무 목변에 귀신 귀자가 들어갑니다. 그 괴산이라고 할 때 괴자가. 그래서 괴산이 살아남으려면은 세계 속에서 그것도 사실 뭐 제 나라 돈 뽑아서 제 나라에다가 쓰는 거야. 그게 그 제 머리카락 뽑아서 제 구멍에다 꼽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전 세계 귀신 연맹 본부를 괴산에다 설치하시고 세계의 모든 귀신을 쫓는 퇴마사와 그리고 세계의 모든 각종 귀신을 다 불러들이면은 괴산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겁니다 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놀랍게도 그 군수님이 뒤집어져요. 그냥 너무나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예. 근데 뭐 무슨 비리에 연루돼 가지고 결국 그 군수직에서 물러나시게 됐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제가 특히 김윤주 군수님께서 시장님께서 군포를 책나라로 만드시고 그리고 어제 제가 쭉 둘러봤습니다. 세상에 시청 들어오는 입구부터 책이 저를 반겼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어느 관공서가 예? 출입구부터 책으로 장식을 하고 예? 그리고 곳곳에 제가 둘러봤는데 버스 정류장에도 책이 있고 뭐 곳곳에 책이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들 특히 특별한 또 그 틴터라고 하는 놀이공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공약이 실천되고 미래가 존재하고 그리고 범죄가 줄어들고 감성이 살아있는 놀라운 도시구나. 이래서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뜻이겠죠.
지금의 젊은이들을 구포세대라고 합니다. 3포세대에서 5포세대 그리고 9포세대가 됐습니다. 3포세대는 뭔가 하면 인생에서 소중한 것 3가지를 포기했다는 뜻으로 3포세대라고 합니다. 결혼, 취업, 연애까지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9포세대는 9가지를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소중한 거 9가지를 포기하면 뭐 인생 자체를 다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전면 포기인 겁니다. 전면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젊은 나이에 내 인생 전체를 다 포기해버리면은 이게 지옥이지.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 명약관하게 정부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경제력 OECD 국가 중에서 12위를 자랑합니다. 네, 맞습니다. 경제력 12위인데 행복지수는 꼴찌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인간은 누구나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취직도 하는 것이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도 하는 것이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대학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지수가 꼴찌라니요? 경제력이 세계에서 12번째나 되면서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경제력은 12번째 가는데 정작 행복하지는 않다는 얘기가 뭡니까?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 많은 돈,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결국 밥벌이도 못하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오늘 현실을 면밀히 직시하고 대안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여기 혹시 소시성을 가진 분들 손 들어보세요. 소지섭과 같은 성씨. 없으시군요. 예, 소시성을 가지신 분 중에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크라테스 선생이라고. 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 말에 뭐 반론의 여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지기 위해 살아간다. 맞습니다. 근데 뭐가 행복이냐? 이러면은 대답들이 이제 다 달라집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다닐 때까지 그리고 지금도 허리띠를 졸라 매기를 강요합니다. 경제 타령을 합니다. 물질의 풍요가 곧 행복인 양 세뇌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물질의 풍요가 곧 행복이라면 왜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경제력 12위씩이나 되는데 행복지수는 12위가 아니고 60몇입니까? 이것이 곧 물질의 풍요가 행복과 직결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그러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요? 소크라테스의 말을 다시 빌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어떤 때 행복한가 하면은 내 가슴 안에 사랑이 가득해서 보이는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들리는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내 가슴 안에 사랑이 풍부할 때 나는 행복해진다. 그리고
만물들이 다 나를 사랑해 줄 때, 그것을 내가 자각할 때 나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존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수많은 인간들로부터 또는 수많은 존재들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그 수많은 존재들을 사랑할 수 있을 때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네, 정말로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브레이크를 탁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은 아름답지 않은 것을 사랑할 수는 없다. 그럼 나같이 못난 사람은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예? 뭐 키도 안 크고, 예? 피부도 별로 안 좋고, 예?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과연 아름답지 않은 걸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자신 있어요? 예, 이거는 참 멈칫하게 됩니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아름답지 않은 것을 사랑할 수는 없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름다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내면적인 아름다움이고 하나는 외면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외면적인 아름다움은 시간에 자유롭지 못해서 시간이 오래 경과하면은 퇴색하거나 변질된다는 겁니다. 곧 가을이 옵니다. 저 꽃 같은 단풍들 겨울이 오면 다 져버립니다. 또 한여름 저 싱그럽고 푸르른 잎사귀들, 초목들 가을 되면 다 단풍으로 물들었다가 겨울 되면 다 쓰러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꽃다운 나이에 싱그럽게 피어있던 그 모습도 저처럼 이른이 넘어버리면은 쇠약해지고 그리고 그 싱싱한 아름다움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내면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변질되거나 퇴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름다움은 크게 외형적 아름다움과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일월입니다. 여기에 이회수가 벽오 금악도라고 하는 아까 그 감옥에 철문 쳐놓고 썼던 벽오 금악도라고 하는 소설. 그 저 집사람이 지금 자리에 없는 모양인데 제가 그랬어요. 그 칼을 쓰고 죄책감 느껴서 집사느라고 남들은 평생을 걸고 문학에 그야말로 이 인생을 다 바치는데 나는 겨우 내 식구들 그 집 없는 서름 하나 풀어주려고 그 문학이라고 하는 걸 마치 팔아넘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붓을 꺾어버렸었습니다. 근데 한 5년 지나니까 서서히 제가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내가 왜 살지? 도대체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만 들어서 다시 글을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심기일전 글을 쓰고 싶으니까 혹시 집에다가 철문 쳐놓으면 어떨까? 난 뭐 고삐 풀린 망아지같이 의식이 자유로운 놈이라서 뻑함 나가서 술 마시고 거의 뭐 저는 그 술이라고 그러면은 저 암 걸린 이후부터 저 입에도 안 됩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전혀 술 생각 안 나요. 왜냐하면 너무 원 없이 마셔가지고. 그 저보고 사람들이 주량을 물을 때 보통 일반 사람들 소주 몇 병입니다, 맥주 몇 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박 3일입니다.
무박 5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잠 안 자고 닷새를 마실 수 있느냐, 사흘을 마실 수 있느냐, 이게 제 관건이었어요. 무지막지하게 마셨습니다. 예. 알코올 중독으로 13년 고생했습니다. 예. 집사람도 엄청나게 고생 많았죠. 예. 그래서 감옥 철문이라도 하나 쳐놓고 그냥 글을 써야지 내가 밖에 나가서 술 안 마실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날로 춘천 교도소 철문 납품업자를 찾아가지고 교도소 철문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제 방 집필실에다가 쳤어요. 그거를 달고 5년 동안 제가 거기서 두문불출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것이 벼고금악도인데 거기에 아름다움을 보는 눈은, 예?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은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는 눈 네 가지. 첫째, 얼굴에 붙어있는 육안입니다. 하나의 사과를 놓고 저것이 둥글다, 주먹만 하다, 빨간색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육안입니다. 두 번째 눈, 뇌안입니다. 머리로서 가치를 판단하고, 그리고 머리로서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감지하는 것. 저건 과수원에서 나온다, 나무에 달리는 열매다, 저거 떨어지는 거 보고 뉴턴은 만유인력을 발견했다, 저건 비타민C가 많다, 근데 밤에 먹으면 나쁘대더라, 이런 것 정도를 아는 것, 이것이 뇌안입니다. 둥근 것, 붉은 것, 주먹만 한 것, 이것도 아는 겁니다. 아는 것은 머리 정도의 수준입니다. 머리에 소장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눈이 아주 중요한 눈입니다. 심안입니다.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 하나의 사과를 보고 아름답다, 예쁘게 생겼구나, 빛깔도 곱고, 그리고 그 안에 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 저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거나 먹거나 즐기고 싶다는 것, 그리고 싶다는 것, 저걸 그림으로 그리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창조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 느끼는 것, 이것이 심안입니다. 심안은 아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를 끄집어내고 음악을 끄집어내고 그림을 끄집어내고 노래를 끄집어낼 때, 그것을 볼 때 그 요소들을 볼 줄 아는 눈, 이것이 심안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눈이 영안입니다. 영혼의 눈이죠. 이 영혼의 눈은 하나의 사과를 놓고 하나님의 뜻이나 우주의 본질이나 나의 본질이나 또 저 사과의 본질이 하나로구나, 똑같구나, 이것을 깨닫는 눈입니다. 깨닫는 눈, 아는 눈이 아니라. 그러면은 더 구체적으로 머리에 남아있을 때 이걸 우리는 지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눈에 그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건성입니다. 그냥 본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수박 겉핥기라고 그러죠. 예. 머리에 최소한 남아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심한 마음의 눈, 이것은 창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눈입니다. 예술의 출발은 마음의 눈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적어도 거룩한 종교적 경지까지 가려면 영혼의 눈을 뜰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몸만 가지고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끝일까요? 저는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정기신 삼합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 쌀미변에 풀을 정자를 쓰는 글자입니다. 한자어로. 이것은 물질적 요소를 얘기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물상학적인 것들, 의자, 책상, 심지어는 이 마이크까지, 쇠붙이에서 플라스틱에 이르기까지 다 물질적인 것들은 다 지구에서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죽으면 지구로 돌려줘야 됩니다. 사람도 물질적 요소, 물질적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형은 최소한. 그러면 이것밖에 없을까요, 사람이? 죽어버리면 물질로 돌아가면은 그 다음엔 다 끝날까요? 그 정신은, 의지는 어디로 갈까요?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태양계에서 얻어진 것입니다. 태양계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신, 이 영적인 요소, 정신적 에너지와 영적인 에너지는 지구 바깥의 것들입니다. 특히 영혼은 우주적인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관장하는 신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죽는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비록 죽었을 때 지구에서 얻은 것은 지구로 돌려주지만은 태양계에서 얻은 것은 태양계로 돌려주고 은하계에서 얻은 것은 은하계로 돌려줍니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나라고 하는 자아는 그냥 간직되어 있어서 차원만 달리할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에의 한 살이 누에 알 딱 가만히 붙박여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점입니다. 그 점이 알아서 나중에 그 점도 살아 있습니다. 그 숨 쉬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부활을 하면은 애벌레가 됩니다. 점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붙박여 있던 놈이 면 운동을 합니다. 면 이동을 합니다. 면을 활용해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번데기가 되지요? 번데기가 되어서 고치를 만듭니다. 고치 속에 갇혀서 캄캄한 너무나 고독한 그 절대 고독 속에 갇히고 그리고 마침내 날개를 가지고 그 고치를 찢고 나와서 하늘을 날아갑니다. 삶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게 다 하나입니다. 영속되어 있습니다. 죽음도 똑같습니다. 아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곧 애벌레의 탄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애벌레의 죽음이 곧 번데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번데기의 죽음이 곧 나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원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차원이. 그러니까 결국 인간도 물질적 요소만은 아닌 겁니다. 정신과 영혼이 있습니다. 초로 예를 드리겠습니다. 양초, 파라핀 덩어리, 물질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초의 완성은 아니죠. 그죠? 거기에 심지가 박혀 있습니다. 이것이 의지입니다. 정신입니다. 정신적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에너지, 불이 켜져야 됩니다. 이 영적 에너지, 불이 켜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어느 초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을 밝히나요? 그런 초는 없습니다. 딱 불 밝히면 지만 딱 드러나는 초가 있나요? 그 불꽃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둠으로부터 존재가 부각되고 살아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인간이
영적 존재,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됩니까? 바로 나 이외의 존재들도, 어둠 속에 있는 나 이외의 존재들을 빛의 영역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영혼이 간직된 인간의 행위입니다. 완성되는 모습입니다. 오로지 남이 슬프건 고통스럽건 비참해지건 저 하나 배 기름기 채우기 위해 가지고 살이 사욕에 눈이 먼 이런 탐관 오리들, 간신 몰입애들, 인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사실은 신랄하게 지탄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저는 별명이 트통령입니다. 제 팔로워 수가 200만 명, 2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219만 명인데 트위터 대통령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는데 저는 그 별명이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청와대 대통령이 한 명 계시고 그리고 어린이들의 대통령, 뽀통령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뽀통령은 상당히 사랑을 받아요. 어린이들로부터. 근데 청와대에 계시는 분도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는지 아니면 국민들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사실은 그 남을 사랑하는 대통령, 사랑받는 대통령보다는 사랑하는 대통령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훌륭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가급적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이 유일하게 책을 읽을 수 있고 유일하게 문자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이런 존재인데 약한 자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가 쓰러져 있으면 이렇게 세우고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세우고 목적지까지 늦더라도 함께 갈 수 있어야 만물의 영장다운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정기신 삼합체 진정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만물의 영장의 모습입니다. 아니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을 거면 그게 동물이지 인간입니까? 예? 정글에서나 통하는 법칙입니다. 예? 사람의 세상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솔직한 말로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말입니다. 사람을 낳으면 군포로 보내야죠, 그죠? 예. 예.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도대체가 아파트 한 칸의 벽이 20cm밖에 안 된답니다. 그 20cm밖에 안 되는 거리에서 사람이 하나 죽어도 석 달, 넉 달 모르는 경우 있어요. 예?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바로 옆집 20cm 옆에서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도 몇 달 동안 모르는 겁니다. 이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 예. 시골 가보십시오. 아직도 강 건너 있는 사람이 죽어도 압니다. 예. 강 건너 마을의 사람 죽어도 알고. 예. 도시에서 네 슬픔은 네 슬픔이고 내 슬픔은 내 슬픔이다. 예? 또 심지어는 예?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이게 도시적인 삶입니다. 예? 그런데 시골은 아직도 어떻습니까? 예?
남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기도 하고 남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누어 가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몸만 가지고 산다면, 물질만 가지고 산다면 이건 사실은 인간답게 살지는 못하는 겁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적어도 아까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했던, 내가 가슴에 사랑이 가득하여서 만물을 사랑할 수 있고 이 세상 만물이 또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내가 완성되려면은 그 물질의 풍요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신적 아름다움, 내적 아름다움, 영적 아름다움, 이것을 키우려면 책을 읽어야 합니다. 책을 읽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특히 이예수의 책을 골라서 읽어야 합니다. CF 시간이었습니다. 예. 어쨌든 책을 많이 읽으면 내적 아름다움이 형성됩니다. 내면적 아름다움, 정신의 아름다움, 영혼의 아름다움이 형성됩니다. 머릿속에 있으면은 지식이라고 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 머릿속에 있는 것이 사실 머리로부터 가슴까지가 제일 멀다 그래요.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을 가슴으로 내리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수많은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면은 이것을 지식이 가슴에 오면은 지성이 됩니다. 이 지성에다가 사랑을 덧붙여서 발효를 시키면은 지혜가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솔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이 사랑으로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이것은 삶의 궁극입니다. 누구나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가고 누구나가 사랑을 하게 되면은 행복해지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도 석가모니도 사랑과 자비를 평생 외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목까지 박혀가면서까지 이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부처님이 연꽃을 한 송이 탁 들어 보입니다. 가슴이 빙그레 웃습니다. 거기에 심오한 진리가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걸 시험 문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사자성어로. 염화시중의 미소지요, 그죠? 예. 염화시중, 미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거 부처님이 연꽃을 딱 들어보실 때, 별거 아닙니다. 이뻐? 이겁니다. 예. 예. 이게 이뻐야 아름다움이 싹 드는 겁니다. 그거 중요하기 때문에 탁 들어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섭이 이뻐요 그러고 빙그레 웃는 겁니다. 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 겉으로든 속으로든 일단은 아름답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겉이 아름다운 것보다는 속이 아름다운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것이 훨씬 진정한 사랑하고 가깝습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시를 읽고 그림을 보고 음악을 듣고 그리고 책을 읽습니다. 군포.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리더, 시장님이 이 도시 전체를 체계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내적 아름다움을 성장시키는 시민을 육성해가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점점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게 가슴 안에 사랑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내적 아름다움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도시에 와서 다른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틴터 가보고 청소년들 다 밝아요. 놀라울 정도로 밝습니다. 다른 지역 청소년들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기운이 살아있어요. 기가. 또 아파트에 제가 김포에 호텔이 없다고 그래서 군청이 관리하는 숙소 아파트에서 묵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파트에 어린이들 자동차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아이들이 유난히 많아요, 이 도시에는. 예. 요새 애들 안 낳습니다. 젊은 세대들. 저는 아들이 두 놈이 있는데 둘 다 애들 안 낳아가지고 손자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만날 때마다 얘기합니다. 너 애들 다운받아서 갖다 줄 거냐? 이러고. 근데 유난히 군포는 유모차 끌고 다니는 부인들이 많습니다. 다 아름다워 보여요. 이게 벌써 달라지는 겁니다. 예. 활기차고. 예. 그리고 거의 기운들이 생기가 다 얼굴에 서려 있어요. 서서히 행복이 깃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만 많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얼마 전에 모 대기업 부회장 자살하셨지 않습니까? 또 훨씬 그 이전에 대기업 총수가 집무실에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또 재벌 2세가 외국 나가서 해외 나가가지고 자살한 적이 있어요. 물질의 풍요가 행복과 직결되지 않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가치관을 수정할 때가 왔습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느냐? 무엇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숙고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잣대, 예? 대한민국 학연공화국, 지연공화국이죠, 그죠? 예? 뭐 고향 까마귀만 봐도 반갑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캐삼시로, 예? 네. 뭐 같은 동네끼리 다 해먹고, 예? 같은 대학 출신들끼리 다 해먹고 이게 뭐 되겠습니까? 예? 능력 있는 자, 노력하는 자, 이런 자들한테 돌아가야 할 혜택을, 예? 그 학연, 지연 따라가지고 다 지들끼리 놀아먹고 말면 안 됩니다. 진정한 성공은 나의 성공에 의해서 나를 알고 나와 이웃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야지, 함께 행복해야지 그게 진정한 성공이지. 나의 행복에 의해서 불행해지는 놈들이 훨씬 많으면 그건 행복 아닙니다. 실패입니다. 그거는 인생 실패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방산비리, 예? 이게 말 되는 겁니까? 별식이나 달고, 예? 세상에 잠수함을 사는데 가라앉질 않아? 그럼 그게 뭔 잠수함입니까? 예? 또
방탄복을 사들여 왔는데 총알이 막 뚫고 지나가? 그게 무슨 방통과복이지, 방통복. 방탄복입니까? 예? 그 총알 통과하는 그 탄통복입니다. 탄통복. 예? 탄환이 통과하는 옷. 예? 거기다가 대포를 샀는데 쏘니까 제자리에서 터져버리면 이게 뭔 세상에 그래 별식이나 달고 그런 짓을 해야 됩니까? 이게 나라 말아먹는 놈들이지. 예? 제가 얼마 전에 국회에 가가지고 강연할 기회가 있었는데 절 보고 종북 자빠레라 그런 놈들도 있어요. 예? 미친 놈들이지. 왜? 저희 아버님은 화랑무공훈장을 받으시고 국립묘지에 안장돼 계십니다. 저 군번 논산군번으로 11842710 와르바식 군번이라고 그럽니다. 11로 시작하는 군번, 지옥 군번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김신조가 넘어와가지고 고참들이 무지한 제대가 연기됐어요. 저 제대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전쟁 터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세상에 북한 놈들이 완전 군장을 꾸려가지고 서울 한복판으로 들어온 거예요. 다 전시체제로 돌입해서 실탄 다 나눠줬습니다. 아들 둘 있습니다. 다 군대 갔다 왔어요. 그 대한민국 고위직에서 예? 자기 아들 국적 바꾸고 고의로 병력 기피하고 본인들조차도 고위직에 앉아서 병력 차돌에 8총까지 기피하는 놈들 숱하게 많습니다. 고위직 반납하라 그랬어요. 저보고 종북 자빨이라고요? 종북은 맞아요. 왜냐하면 강원도 화천이 최북단입니다. 예? 좌빨은 뭐 미친, 아니 세상에 저야말로 예? 대한민국을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합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을 과연 양반 정신이 지탱했나요? 대한민국 비굴한 지식인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만연해 있는데 입들 다물고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지식인이라면 꾸짖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트위터에다가 제가 연방 돌직구를 날렸더니 종북 자빨이래. 세상에 적어도 말입니다. 예? 이 나라는 양반의 나라도 아니고 권력자의 나라도 아닙니다. 특수계층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의 나라입니다. 물론 고위층에 계신 분들도 나라 걱정들 많이 하시죠. 다가 나라 말아먹을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사리 사욕을 채우고 예? 오로지 국민들이 고통받건 말건 자기들 지위 권력만을 수호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망국자들입니다. 예. 지탄해야죠. 신란해야죠. 돌짓고 날려야 합니다. 예? 숱한 공약들 다 빈공짜 공약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국민과의 약속을 안 지키는 이런 고위층 빨리 옷 벗어야 됩니다. 사실 그 자리에 발붙이게 만들면 안 됩니다. 제가 군포 시민을 존경하는 이유는 우리 시장님처럼 공약을 실천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3번, 4번씩 추대하고 모실 수 있는 안목과
용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은 알고 있는데 한국 사람만 모르는 한국 사람의 특질 3가지. 첫째, 너희가 얼마나 부자인 줄 모른다. 지금 우리는 이제 가난하지 않습니다. 허리띠 졸라맬 시대가 아니에요, 이젠. 예? 맨날 경제가 죽었다고 난리 법석을 피지. 지네가 죽였지. 국민이 죽였습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왔습니까? 얼마나 성실한 국민입니까? 예? 중동에서 심지어는 뭐 독일에서 월남에서 목숨 바치고 피땀 흘려가지고 이 나라 경제 다 이렇게 세운 겁니다. 어떤 특정인이 어떤 특정한 정치가가 이렇게 세운 거 아닙니다. 온 국민이 노력하고 합심해서 만든 나라입니다. 지금 제가 사는 첩첩산골 화천만 하더라도 자동차 한 대만 가지고 있는 농사꾼 드물어요. 농산물 실어나가는 트럭 한 대 있고 자기 외출 나갈 때 타는 승용차 따로 있습니다. 예? 그럼 농사꾼이 차 2대씩 끌고 집집마다 다 세워져 있으면 이거 굉장히 부자 나라인 겁니다. 예? 아, 농협돈 빌렸다고요? 아, 그것도 나라에 돈이 있어야 빌려주지, 농사꾼한테. 안 그렇습니까? 그 나라의 돈은 누가 번 겁니까? 국민이 번 거예요. 예. 솔직히 뭐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 피땀 흘려서 일해서 그 돈 법니까?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농사꾼들에 비하면 노동력 거의 없을걸요. 예. 두 번째, 니네가 얼마나 위험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 저 김정은이 보세요. 저거 제정신입니까 저거? 예? 하염없이 무기 만들고, 예? 쓸데없는데 돈 쓰고, 예? 자기 권력 보존하고 지탱하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예? 심지어는 아니 고모부 정도 되면 얼마나 가까운 친척이에요. 예? 공개 처형해버리지 않습니까? 예? 자기 집권을 위해서. 또 이번에 또 고위직 하나 총살을 했더구만요. 예? 이게 이런 무지막지한, 예? 예술이 없어요. 예? 전부 기술자들이에요. 유치원 어린애들까지 그냥 그렇게 뛰어난 재능들을 갖다가 다 그놈의 권력을 지탱하고 권력을 찬양하는 데다가 다 쓰는, 도구화시키는. 그 예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예술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예? 권력을 지탱하기 위한 도구화를 다 시키는 그 재능 있는 예술, 제 세계적인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모조리 기계를 만들어 버렸어요. 인권이 없어요. 예술이 없어요. 이런 나라를 제가, 예? 추종할 리가 있습니까? 예? 저는 예술 지상주의자인데, 예? 그 절 보고 종북 자빠리래. 미친놈들이. 위험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천하태평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안보의식을 좀 가져야 합니다. 제가 강원도 화천에 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평화 안보 문학 축전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학을 통해서 분단국가의 아픔 그리고 위기의식 이런 걸 고양시키고 거기에서 수상자들 작품을 그 자리에서 그날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책을 만들어 가지고 유엔하고 세계 각국에 다 보냅니다. 근데 그것도 예산 없다고 이제 점점 줄여가지고 못하게 생겼어요. 거의 내년에는 할까 말까 정말, 예? 걱정이. 그 망할 돈 예? 가라앉지도 못하는 잠수함 사는 데다가 쓸 돈 나나 좀 주지. 예? 그런 행사를 좀 할 수 있도록. 예? 쓸데없는 데서
돈 다 쓰고 정말로 요긴하게 쓰는 사람들한테는 안 줘요. 아니 4대강 그 강에다가 22조 원씩 쏟아 부어가지고 그 강들을 다 녹조라떼 만들 거면은 그 22조 1억만 아니 5천만 원만 줘도 운명이 달라지는 사람 대한민국 숱하게 많습니다. 그렇게 서둘러서 강을 그렇게 정비했어야 되고 그걸 그렇게 썩혀버려야 되는지. 그때 북치고 장구 쳤던 교수님들은 다 무엇이는 분들인지. 군포 와보세요. 군포 다들 보면은 저는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군포 가보신 적 있습니까? 라고 올렸습니다. 참 그 세상에 그 우범 지역을 갖다가 다 이 철쭉꽃밭으로 동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범죄 저절로 줄여버리는 얼마나 기발하고 대단합니까? 감성시정, 감동시정. 그야말로 이게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책 많이 읽어본 분만이 가능한 겁니다. 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오늘 군포에 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된 걸 참 정말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군포 와서 보고 대한민국은 정말 희망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외국인은 알고 있는데 한국 사람은 모르는 세 가지 특질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너희가 얼마나 잘 버티는지 모른다. 그 이회수가 주창한 존버 정신, 존나게 버티는 정신으로 오늘날까지 잘 버텨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세계 열강들입니다. 강국들입니다. 경제력도 군사력도 막강한 나라들입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오늘날 금세기까지 꿋꿋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식민지가 안 되고 망하지 않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어마어마한 나라들 속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계 무대에서 바로 머리맡에 중국이 있어요. 옆에 딱 보면 또 미국이 딱 있습니다. 막강한 나라들이에요. 한 발 건너면은 일본이 있습니다. 오른쪽 보면은 또 러시아 있습니다. 참 정말 으스스할 정도로 막강한 나라들 속에서 꿋꿋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엄청난 나라입니다.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을까요? 3번 정신. 군포 정신. 예, 좋습니다. 우리 건국 이념이 뭡니까? 홍익 인간이죠. 그죠? 교육 이념이면서 건국 이념입니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나만 잘 살겠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건국 이념은 정말로 만물의 영장다운 건국 이념입니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장인 정신입니다. 한국의 오늘날을 있게 한 이 정신이야말로 장인 정신입니다. 장인은 자기가 쓸 물건 정성껏 만들지 않습니다. 남이 쓰는 물건은 온갖 정성을 다 바쳐서 만들죠. 그 정신이 오늘날 세계 무대에서 기능 올림픽에서 18연패씩 하게 만든 정신입니다. 기술력, 잠재력을 인정받고 경쟁력을 획득한 그런 정신입니다. 그런데 기능 올림픽에서 뭐 금메달 따온 사람들 부각시키지 않고 언론이 잠잠합니다.
한국이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자긍심, 이거 왜 입들 다물고 가만히 있을까요? 한번 고백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 정신, 군포에 와서 봤습니다. 곳곳이 바뀌고 있어요. 분위기가 다른 도시하고 틀립니다, 벌써. 중요한 것은 감성입니다. 감성. 머리가 아닙니다.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슴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개혁하고자 하는, 그리고 높은 완성도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인간, 내적 아름다움을 갖춘 인간,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이외의 다른 존재들까지 어둠으로부터 빛의 세계로 끌어내는 그러한 정신, 의지, 이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군포 시민들이 다 한결같이 그렇게 사실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 개개인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웃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민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두서없는 제 얘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유. 사실 어디 가면 2시간, 3시간짜리도 하시는데 열심히 건강해지셨다고 합니다만 이렇게 스탠딩 강의를 1시간 꼬박 해주셔서 너무 저희 감동적이었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선착순 한 3분 정도 우리 이해 선생님께 꼭 여쭙고 싶은 말씀이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는 시민 여러분을 3분만 빨리 모시겠습니다. 네. 1, 20초 안에 좀 질문이나 말씀해 주시고요.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박민숙 시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시장님도 계시고 저희도 있지만 저희 아까 말씀 중에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군포시 와서 보실 때 우리 아이들하고 청소년들한테 어떤 게 더 필요할 것 같은지 그 말씀을 한마디 주십시오. 네. 지금 사실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만 되더라도 학원을 8개 이상씩 되게 다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보니까 여기 시청 입구에 보니까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걸려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이 밥상머리 교육이 좀 이제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오지 않았는가. 이 밥상머리 교육은 곧 인성교육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냥 나이만 들어서 성장하는 것 말고 그 의식까지 알차게 성장하려고 그러면은 부형님들께서 너무 어린이들한테 그렇게 이제 학원이나 또는 학교 교육을 중시하지 말고 좀 밥상머리 교육에 착안을 하셔서 좀 충실하게 밥상머리 교육 쪽에 좀 새바람을 불러일으켜 주시면 군포가 좀 더 활기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밥상머리 교육 하려면 엄마 아빠도 책을 안 읽으면 해줄 말이 없어요.
자, 또 시민 여러분.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와서 알았는데요. 이회수 선생님과 저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생년월일이 똑같아요. 예. 아유, 그러십니까? 예. 46년 8월 16일이시죠? 15일입니다. 15일? 예, 예. 16일로 알고 있었는데요. 15일입니다. 저는 8월 16일입니다. 예. 추석 생일. 다음 날. 네네. 예. 선생님은 추석 날이세요, 그럼? 예, 저는 추석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요, 예. 선생님이나 저는 이제 70이 넘었는데요. 예. 앞으로 이 남은 인생을 예.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 있는 삶일까? 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까? 네. 그것을 꼭 선생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네. 잠깐만요. 내 친구인 줄 알았는데 방부제를 먹나 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에게 좋은 말씀 하나 해주시죠. 네. 아까 제가 제일 최종에 이제 그 암 확진 환자가 마지막에 이제 가지는 그 특징 중에서 심리적 그 특징 중에서 마지막 단계가 수용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적어도 70 정도 되면은 사실은 이제 거의 그 마음이 물과 같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곳으로 흘러서 마침내 바다를 이루는 그런 마음가짐. 그래서 바다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물들이 다 집결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생명체를 품고 키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바다와 같은 수용하는 마음, 만물을 수용하고 키우는 마음, 그리고 나 이외에 훨씬 그 다양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는 긍정적인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한 말씀 해주실. 네. 자, 약속드린 대로 세 번째 시민만 만나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먼지에서 우주까지 지금 항해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위예수 선생님이 이제 완전 변태라는 네네. 그 작품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들깨라는 작품이 있으실 줄 압니다. 네네. 예, 사회 고발적인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신 부분도 있으신데요. 이 완전 변태라는 그 작품 속에서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을 우리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사실은 그 자리가 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은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거나 진짜가 가짜 취급을 받거나 이런 자리가 뒤바뀌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 작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바로 잡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 인간답게 살려고 애쓰는 의지, 이것이 이제 사실은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양심을 회복해야 하고 도덕을 회복해야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방부제, 교육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예술이 제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을 보면은 방부제마저도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자리 찾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작품들을 쓰게 됐습니다. 예. 하실 말씀이 얼마나 더 많으시겠습니다만은 강의나 토크쇼를 통해서 만나보는 이해 선생님도 훌륭하시지만 역시 40년 동안 쓰신 그
문학을 통해서 이회수의 정신이나 하고 싶은 말씀을 섭렵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대하시던